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교재 안에서도 어떤 노래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이 교재가 그냥 발표의 곡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렇게 오프닝을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다른 공연의 요소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끝날 때 오프닝을 조금 살짝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하나의 공연으로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저걸 스타일 이거 뭐 알까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근데 누가 알아요? 엄마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순간 스타일 나오는 순간 엄마들은 그게 재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관객을 고려한 기획. 관객을 고려한 기획이라야 어때요? 좋은 반응, 그죠? 호응이 나오고 그걸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노래가 I'm gonna catch you, you better run, I'm gonna catch you, here I come 이렇게 하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다 아시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왜 도대체 I'm gonna catch you, you better run이냐는 거죠. 거기다 나름대로 그냥 이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가 되는 어떤 스토리를 넣은 거예요. 나는 일요일이 제일 좋아. 나는 토요일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좋아한다고 나머지 월화수목금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My favorite day is Sunday. 그러니까 어떤 그 Sunday가 와서 I'm gonna make you happy 했어요. 그 다음 친구가 또 아이들, 그러니까 이게 I팀이랑 데이팀이 나눠져 있으면 훨씬 쉽겠죠.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기는 키즈팀, 한 팀은 데이팀. 데이팀이 먼저 나와서 이걸 해요. Sunday, Monday, 이거 그 체조 선수 인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체조 선수 인사를 해서 Sunday, Monday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퀴즈팀이 등장해서 대사를 하는 거예요. My favorite day is Sunday. 그러니까 Sunday가 달려와서 I'm gonna make you happy 하고 둘이 짝꿍됐어. My favorite day is Saturday 했더니 I'm gonna make you happy 하고 또 짝꿍이 됐어. 그럼 나머지 월화수목금이 남았잖아요. 사람들은 다 everybody just like Sunday and Saturday 이렇게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얘네들이 don't be mad, I'm sorry 했더니 얘네들이 나는 그럴 수 없다면서 I'm gonna catch you, you better run 하고 이 노래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7세도 가능한 프로그램인 거죠. 7세가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 스토리가 가미된 쇼플레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린 연령 6세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요일 노래로 두 가지 요일 노래를 연결한 느낌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웬스데이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먼저 알려주고 주제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노래는 이미 동영상이 너무 유명하고 이 율동 다 뭐 이미 쓰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그냥 이 한 곡만 무대에 딱 올리는 거 하고 오프닝하고 어떤 공연적인 요소를 섞는 거 하고 어때요? 너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요일 이게 날개라 그래가지고 등에다 이렇게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이렇게 뒤돌면서 보여주고 하던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예쁘다고 해서 한 번 더 쓰자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성인이다 보니까 이게 등에 안 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맸는데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네, 앞으로 맸더니 근데 여기서 제가 하는 아이디어는 이게 더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예. 새로 안 만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웬스데이 캐릭터 같잖아요. 그치? 웬스데이 캐릭터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다 바짝 대는 이런 소품도 귀엽겠구나라는 걸 이걸 이게 실수를 통해서 알았어요. 네, 괜찮을 것 같죠?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매도 굉장히 아이들 귀엽거든요. 등에 메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까 썬데이 먼데이 할 때 이렇게 인사했다면 등에 메고 있다가 한 명씩 썬데이 하고 뒤 돌면 그것도 굉장히 예쁜 공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6세 이상 가는 거죠. 네. 한 명씩 도는 거는 4, 5세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거, 그룹을 나눠서 하는 것도 6세는 어려워요. 7세가 가능한 거고 실제로 6세 아이들 같은 경우만 해도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A는 지금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하면 거의 무조건 반사로 이게 따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공연 그 연령 정하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만약에 두 팀으로 나눠서 공연할 게 아니다. 그냥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해도 저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건 나누지 않고. 앞에 나와서 한번 내가 한 게 굉장히 본인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 앞에 서는 사람 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연령이 애기들 앞에 서면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몇 명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어우, 막 내가 막 오그라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극복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언제까지나 현장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남을 수는 없어요. 그 교육 강사가 되셔야 되고 후진을 양성하셔야 하고, 이제 신입 선생님들을 또 교육시키실 일이 생기실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키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으로 유아 영어 교육 학과를 개설하는 게 저희 지금 키사의 가장 큰 목표거든요. 그럼 그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교수진들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또 영문학과 교수님 데려다가 또 가르쳐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이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공부를 한시도 게을리 하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영어에 대해서도,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정말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인재들은 유아 영어 교육계가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어느 업계 가서 이런 엔터테이너들을 찾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그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뜻이 동의가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지금 뛰어 있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으신 마음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다면 밑자의 본전으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요즘에는 아시죠? 학사학위만 있어도 현장 경력을 인정해서 교수로 임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원 가시고 박사 따시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현장에서 있는 이 살아있는 경험을 가지고 정말 강단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내가 1시간 일하면 몇만 원, 이것만 계산할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앞에 걸어가고 있는 선배로서 이제 뒤따라올 후배들이 그들이 좀 더 대우받고, 그 대우받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조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대를 지망하던 수학과 출신의 영어 선생이에요. 되게 근본 없죠. 근데 제 이 학력이 초창기 이 영어 강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영어 전공자들도 상당히 많았고 고급 영어 구사자들도 많았고 해외 거주자들이 거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셨거든요. 그때 한참 이게 르네상스 시절에. 근데 저는 영어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어학연수 다녀온 거 그거 다고,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본사에서 연구원으로 빨리빨리 다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고, 그 경력이 지금은 저에게 굉장한 무기가 되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른 교육 강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 하나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검증하지 않은 건 교육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봤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안 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제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 쌓느라고 되게 늦게 시작한 거거든요. 교육 강사를 어떻게 보면 나이상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 없이 그 자리에 갔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은 시행착오를 했겠죠. 도대체 저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저 수업 아이들하고 직접 해보고 지금 저 교고 보여주는 건가? 이런 의아함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는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